반갑습니다. 신천지가 아마 가장 징글징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었네요. 여기 전피연 우리 신강기 대표님부터 해서 우리 박향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이단 상담의 양대 거두 이제 진영신 목사님하고 신정준 목사님 다 모이셨는데, 아주 신천지가 징글징글한 그런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천지가 가장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소송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경과 말씀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천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형사사건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 지금 이제 형사사건은 아시다시피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청에도 사건이 걸려있긴 한데, 안양지청 사건은 수원지검 사건을 보고 있는 관계로 안양지청에 있는 사건들은 좀 한참 좀 딜레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수원지검에서 이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 끝나면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무엇인가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원지검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좀 뜸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SBS 정명 기자가 아주 굉장히 큰 증거를 확보해서 터뜨렸죠. 사실 좀 SBS 측에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라 사실 SBS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획득해서 검찰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공익 제보자를 우리 측에서도 꼭 어떻게든 접촉이 돼서 우리도 그 증거를 함께 같이 공유하는 것이 참 절실하다. 근데 그 공익 제보자가 정명 기자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는 굉장히 많은 담대한 양의 자료와 신천지의 핵심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꼭 접촉이 돼서 그분에게 직접 자료를 좀 취득했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국세청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신천지 비자금에 대한 부분을 세무조사 명목으로 다 조사를 하고,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 부분을 또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절차를 갈 것인데, 검찰보다는 비자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세청의 전문성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데, 지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검찰에서 SBS 측에서 제공받은 그 자료를 국세청도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찰에서 공유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좀 이 현금이라는 것은 이미 비자금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차명 계좌를 밝혀내야만 국세청에서도 실효성 있는, 그리고 신천지에 상당히 많은 그 비자금 조성된 것들이 다 국가에 환수되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형사사건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청춘 반환 소송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아주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신천지를 종교 사기로 고발하고 소송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항소심은 지금 신천지가 전체가 폐쇄됐잖아요. 송달이 안 됩니다. 송달이 폐는 부재돼가지고 송달이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다시 문이 열려야 송달이 되고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할 것인데, 지금 이제 춘천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2차 청춘 반환 소송은 전부 다 송달이 다 끝났습니다. 송달 끝나서 그것은 지금 이제 예전에 서산에서 했던 1차 청춘 반환 소송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돼서 신속하게 될 수 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엄청난 분들이 이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또 안양에다 저희가 특별히 관할을 만들어서 안양에다 했고, 1차 청춘 반환 소송은 지교회 중심의 소송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천지 본부가 전체가 이제 피고가 될 수 있는 이제 기틀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본부 자체를 피고로 저희가 잡아서, 만약에 이제 공동 불법행위를 형성하게 되면 지교회도 상대로 해도 되고 본부를 상대로 해도 되고, 그러면
누구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신천지 피해자가 아니지만 신천지 피해 가족이 중심이 돼서 또 이제 지금 이제 대전에서 그 리딩 케이스로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신천지 피해자가 있으시면 가족들이 뭐 가출하시거나 이혼하신다고 뛰쳐나가시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부부간의 문제에서 어떤 한쪽 배우자가 신천지에 빠져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부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원인을 제공한 이만희,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 그 집화장,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교회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이것은 이제 기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나가지 않고요. 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좀 그것은 언론에 공표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만, 그 판결도 굉장히 의미는 있어 보여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사건은 결론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만희와 장광식을 직접 피고로 잡아서 제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에서 이만희와 장광식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부인께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그네들이 취하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이혼하기 싫으신데 이혼 소송이 걸려왔어요. 신천지에 그 다니시는 부인으로부터. 근데 그 사건은 결국은 이만희 장광식이 법정에 쓰기 싫으면 너 빨리 이혼 소송 취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결론을 보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목적은 이혼 소송의 취하, 그리고 또 원만한 가족의 회복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소송이어서 결론보다는 가족의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청춘 반환 소송에서 춘천 사건이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각종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모집을 할 것인데, 첫째는 피해자분들이 가장 이제 몇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게, 나오신 지 3년 지나시면 소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 나오시기 3년 지나면. 그리고 들어가신 지 10년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 보였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미혹이 된 지 10년이 지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소송하기 쉽지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효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나오신 상태에서 3년,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신 날 기준으로 10년, 이 정도 되시는 분이 소송에서는 가장 일단 적합하고, 물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 미혹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10년이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퇴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탈퇴 자체의 그 경우의 수를 따져봐서 시효가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냥 쉽게 포기하실 일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3년, 10년 요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 소송하시기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소 측에서는 이제 나오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이 반드시 뭐 금융자료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헌금한 일시에 예를 들어 거액의 헌금이 나갔다면 그 통장에서 적어도 자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특정 어떤 헌금을 한 그 무렵에 통장에서 나간 흔적,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직 현직 신천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그 무렵에 헌금을 한 것을 아는 사람의 통화 내용, 이 정도 녹취 정도가 있으면 헌금 반환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헌금 반환 청구 소송은 지금 2차로 제기하는 청춘 반환 소송, 춘천 사건에서 리딩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결론이 나오면 이 헌금을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박형민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이제 피해자들을 한번 모집해서 전국적인 소송에 큰 물결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소상공인들께서 지금 이제 피해 소송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제 그 부분에도 제가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을 드릴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만약에 의미 있는 판결이 가다난다고 한다면 정말로 뭐 신천지는 이제 서 있을 곳이 없죠. 그리고 또 신천지 재산은 남아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